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실 종목은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28260입니다. 삼성물산이 이전에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갭, 갭을 좀 메꾸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에 당시의 실적을 발표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먼저 실적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실적은 그렇게 볼만한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볼만한 것은 없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작년보다는 실적이 올해 3분기가 조금 소폭 1.5%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성장을 했지만 그렇게 뭐 비약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기 대비해가지고 2분기 대비해가지고 8.7%가 매출 자체는 좀 늘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전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9%. 자, 여기 법인세를 차감을 하기 전에는 조금 뭐 실적이 좀 긍정적인 실적을 했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전 바로 2분기 대비해서 한 46%가 늘어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계로 치면은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좀 쌓였던 그런 영업이익률을 좀 본다면. 자, 여기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뭐 많이 늘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소폭.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조는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 실적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적보다 지금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게 실적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우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시나리오들이 계속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도 지금 당장의 결론을 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향후에 삼성물산의 역할이 좀 재조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자, 지배구조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을 시작으로 지배구조가 이제 개편이 어느 정도 윤곽에 드러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분을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겠다. 지분을 상속을 받겠다, 안 받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말이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죠. 여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삼성물산의 이런 가능성, 그런 가치들, 지배구조 관점, 이 그룹 내에서의 이 중요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정리를 좀 드리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지배 구조를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립니다. 뭐 이거하고도 뭐 다른 사진들도 몇 가지 있는데 이게 가장 설명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물산의 지분이 17.48% 정도 가지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삼성전자를 여기 삼성물산이 5%만 가지고 있습니다. 5%. 자, 그러면은 삼성생명을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별세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우리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물산이 지금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을 19%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만큼 43% 그리고 SDS를 17%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 기업을 부회장으로서 지금 이 기업을 지배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지금 좀 부회장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그룹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물산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는 삼성생명보험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 자체에는 삼성물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 오너 일가가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지분을 합쳐가지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그룹의 지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수 일가들 포함해서 이 지분에 대한 구조들, 그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포함한 지분은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되잖아요. 30% 오너 일가를 다 포함한 지분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혼자만 17%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지분 구조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20%까지 지분을 낮추고 우리 삼성생명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생명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20%,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밑에 하위 계열들, 그리고 또 삼성물산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지분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룹을 지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경영권의 승계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좀 주고 삼성생명을 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좀 받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구조 자체에서 지배력 강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돼서 좀 지배 구조 개편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이 지금 정말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은 이미 어느 정도 부회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장의, 삼성물산의 그런 중요도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의 그 지분에 대한 중요도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시장적인 관점은 지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기술적인 그런 갭 하락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지금 일단 갭을 메꾸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는 예정된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 지분 싸움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분 싸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당을 또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장에 일어날 변화는 아니라는 점. 우리 정부가 좀 바뀌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이후에 순차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기대감일 뿐이고 이후에 단계적인 변화가 좀 이제 소식들이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가 흐름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시고,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그런 과정까지만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